연말 각종 소매절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절도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36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다만 내년엔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최근 연방우정국 USPS로부터 배달된 소포를 보관하고 있다는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많은 캐나다인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말 소매절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절도,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36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절도를 막기 위해 직원 바디캠까지 도입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36, $950 이하 절도범과 마약 사범을 경범 처리하는 2014년 주민 발의안 47이 폐지됐고 이제부터는 단순 절도라 해도 상황에 따라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Under Proposition 36, if you have 2 prior convictions for theft, the third can be charged as a felony. We can now combine and aggregate multiple cases together to charge a felony. 또 경찰이 납득할 만한 정황만으로도 절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심지어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저지른 소매범죄도 중범 기소 시에 소급 적용됩니다. 주민 발의안 36이 시행되면서 마약 사범 역시 절도와 비슷하게 동일 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마약 전과 2회 이상은 치료 의무 중범죄로 분류해 수용시설에서 정신건강과 약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앞서 주민 발의안 36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무려 70%의 압도적 찬성 지지율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교도소 포화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의 이유로 게빈 뉴섬 주지사까지 나서 반대했지만 늘어나는 강절도 범죄를 우려한 주민들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는 올해 소매범죄로 체포 기소된 범죄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번 발의안 시행으로 추가 범죄 억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 연말 각종 소매범죄 우려는 여전합니다. 매출 감소를 우려한 여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경비와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는 직원 바디캠까지 도입했습니다. 경찰에 도입된 것과 비슷하게 직원들의 유니폼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으로 현재 일부 매장에서 입구에 안내 문구를 붙이고 시험 운행 중입니다. 월마트 측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바디캠이 매장 내 상품 도난을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이라며 향후 시험 운행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3회 연속입니다. 박일중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준비제도 금리결정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더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에서 4.5%가 됐습니다. 3회 연속 인하로 9월부터 모두 1%포인트 낮아졌고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최대 1.5%포인트가 됐습니다. 연준은 물가와 고용이 전반적으로 균형 상태라고 판단하면서도 고용시장을 주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We don't think we need further cooling in the labor market to get inflation down to 2%. Job creation is now well below the level, or certainly below the level that would hold unemployment constant.
연준은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 예상보다는 높을 것으로 실업률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만 낮춰 내년 말 기준금리를 3.9%로 예상했습니다. 석 달 전 전망보다 올려잡았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측에 맞았지만 내년 금리가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시장은 흔들렸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가 상승했고 보합세를 보이던 주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 역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낮췄지만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는 여전히 크고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금리를 낮춘 한은이 추가 인하를 두고 국내 경기 상황과 대외 환경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뉴욕 증시와 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50년 만에 최장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8%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일 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1974년 이후 50년 만에 최장 기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5%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3.56%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지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23분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장보다 5.14% 하락한 10만 548달러에 거래되면서 하루 사이 5,400달러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메트로버스와 트럭이 충돌해 1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오전 6시쯤 사우스 엘몬테의 놀스 로즈미드 블루버드와 클린거만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북쪽 방면으로 향하던 266번 메트로버스가 목재를 실은 대형 트럭과 충돌하면서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운전자 등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연방우정국 USPS로부터 배달된 소포를 보관하고 있다는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USPS 법집행기관인 검열서비스부는 연말연시 USPS를 사칭한 스매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상한 문자를 받을 경우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도 USPS 관련 사기 문자를 받고 있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KBS 아메리카로 제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기 문자는 수령인의 우편번호가 잘못돼 소포를 보관 중이라며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라고 유도한 후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에 USPS는 우편물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송인이나 수령인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사기 문자 등을 받으면 절대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문자 메시지 7726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많은 캐나다인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첫날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 이번엔 미국이 캐나다에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많은 캐나다인들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세금과 군사보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며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적자를 보조금으로 표현하면서 동맹국인 캐나다를 향해 직접적인 도발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말어라고 트럼프 자택으로 찾아간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며 조롱하는가 하면 재무부 장관의 사퇴 등 캐나다의 정치적 혼란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앞서 프릴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트루도 총리와 충돌해 전격 사퇴했습니다. 트럼프의 전술이 캐나다 정부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 취임 후에도 이 같은 압박으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We're subsidizing Canada, we're subsidizing Mexico, and that can't go on. And I get along with the people of Mexico and Canada very well, but we can't let that happen.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가 지금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집중하고 있지만 취임 이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것이 확실하다면서 정치적 혼란 등으로 반격이 사실상 어려운 한국과 같은 곳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의회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영리하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을 경우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들의 허세를 폭로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정치권에 영향력을 내보인 셈인데 트럼프 당선인은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과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3월 14일까지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재난구호 1,000억 달러, 농민 지원 100억 달러 등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긴축 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강경파 사이에서 반발이 확인되자 존슨 하원 의장은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때문에 예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내 강경파 발언에 이어 트럼프 당선인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해 이번 임시 예산안 처리는 한층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이에 ABC 뉴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개입으로 양 당 간의 중요한 합의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의원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초당적 합의를 깰 경우 그에 따른 결과와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화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캐나다에서 술에 취한 40대 한인 남성이 골프장에서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인근 버나비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술에 취해 골프장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10월 12일 오후 버나비 마운틴 골프장에서 발생했으며 은모 씨는 상대 골퍼와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이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을 감싸며 쓰러졌고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골퍼가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은 씨를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은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골프장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법정에 출두한 은 씨는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는 1월 9일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지난 6월에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른 한인 골퍼들이 골프공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 패싸움으로 번졌고 이 사건 역시 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두 사건은 골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골프장 내 폭력 문제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아진 기술을 널리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노마에서 열린 현대 N 행사를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5에는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내놓은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내연기관 기반의 현대 엘란트라 N은 각종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고성능 브랜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N 브랜드를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드라이빙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일의 전문 레이서들이 이끌었는데 고출력 모델을 안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뒀습니다.
엘란트라 N을 타고 트랙 위를 주행해봤습니다. 급가속과 급제동에도 직관적인 대응이 가능했는데 높은 출력에 맞게 조향과 제동 장치가 세팅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드리프트 체험도 이루어졌습니다. 전후륜에 출력을 배분해 그립을 유지하며 코너를 도는 연습인데 높은 출력 탓인지 성공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처음 선보인 현대차의 N브랜드는 일반 모델에 튜닝을 더해 스포츠성을 극대화시킨 차량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출시 9년 차를 맞은 N은 한국은 물론 이곳 미국에서도 점차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The Korean performance car, it is unbelievable. I felt like I was Dale Earnhardt on that racetrack. The car is amazing. Honestly, it was super fun. We did a bunch of different maneuvers, and my adrenaline is really running right now. It hasn't been this high in a while. 현대차는 고성능 모델 개발 배경에 대해 브랜드 인지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놀라운 반응들을 많이 이끌어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대차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앞으로는 좀 브랜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 N브랜드 모터스포츠 팀은 WRC와 TCR 월드 투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성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아진 자동차 기술력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가 고성능 브랜드 N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고성능 내연기관과 전기차 기술을 선보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노마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를 되찾을 힘이 없다며 외교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고, 러시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얼마나 타협할 준비가 돼 있는가? 프랑스 르파리지앵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군사적으로 되찾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І якщо на сьогодні у нас немає сил, щоб відвоювати всі наші території, то у Заходу може знайтись сили, щоб посадити Путіна на місце. 다만 외교적인 힘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길 바라며 빠른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팀이 미국 트럼프 측과 이미 일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평화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 거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18%가량을 점령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종전 계획에는 전선을 현재 상태로 고정하는 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도 트럼프 행정부와 양국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습니다. Администрация Трампа можно ли работать? Ну, безусловно, можно и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Трампа в ее первом пребывании у власти такой диалог шел.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냉전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켈로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협상 특사의 방문 가능성에는 트럼프 측과 접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오는 주말 다우니 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다우니 경찰국은 오는 20일 저녁 8시부터 21일 새벽 2시 30분까지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자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체크포인트는 설치 장소를 미리 알리는데 이번 단속은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국에 따르면 음주 관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체크포인트가 설치돼 단속이 이뤄집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처음 기소된 운전자는 평균 13,500달러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아마존 창고 4곳이 어제부터 파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30만 명의 아마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는 남가주 지역 팜데일과 빅토빌, 인더스트리, 샌 버나디노 근로자들의 파업을 허용하기로 투표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는 아마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는 지난 일요일 마감일을 무시한 후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부상자 복지 등을 강조했고 아마존 측은 노조가 아마존 직원과 운전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가주 아마존 창고 근로자들은 최근 유사한 파업이 승인된 일리노이주와 뉴욕시 직원들 파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 근해에서 어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누아투 정부 재난관리부서 집계 결과 사망자가 9명으로 조사됐고 2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진은 어제 오후 12시 51분쯤 수도 포트빌라 인근 해역에서 규모 7.3 강진이 발생했고 강력한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무너진 열체의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바누아투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만 6천 명이 이번 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AP통신은 실종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